이 지문은 미디어가 사람들한테 진짜로 영향을 주는지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The question of how media influences public behavior and opinion. 미디어가 대중의 행동과 의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은 is a perennial topic of debate. 끊임없이 계속되는 논쟁 주제입니다. 네, 여기서 perennial,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다년생애 이런 뜻인데 그만큼 이 논쟁이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해묵은 논쟁거리다 이런 느낌이죠. 다음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While many studies suggest a strong correlation, 많은 연구가 강력한 상관관계를 제시하지만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certain outcomes. 미디어 소비와 특정 결과 사이에 여기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걸 많이 보면 공격성이 높아진다. 이런 식의 상관관계는 연구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Establishing a definitive causal link,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is notoriously difficult. 매우 어렵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 notoriously,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렵다.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있는데 그게 진짜 원인과 결과, 즉 인과관계인지는 증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 이유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볼까요? Non-experimental observational studies, 비실험적 관찰 연구는 이게 가만히 지켜보는 연구죠. 네. The most common type in this field. 이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인데 are fraught with methodological hurdles. 방법론적 난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fraught with, 몸으로 가득 찬. 보통 좀 안 좋은 거, 어려움이나 위험 같은 게 많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관찰만 하는 연구로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The primary challenge is selection bias. 주된 어려움은 선택 편향입니다. Do violent movies cause aggression? 폭력적인 영화가 공격성을 유발하는가? Or do aggressive individuals simply prefer to watch violent movies? 아니면 공격적인 개인이 단순히 폭력적인 영화 보기를 선호하는가? 이거 정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죠. 폭력적인 영화를 봐서 공격적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좀 공격적인 친구들이 그런 영화를 선택해서 보는 건지 이게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선택 편향 문제입니다. 결과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함정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네, 두 번째 난관. Another key issue is confounding variables. 또 다른 핵심 문제는 교란 변수입니다. Such as socioeconomic status, family environment and peer groups. 사회 경제적 지위, 가족 환경, 또래 집단 같은 것들이요. 자, confounding variables, 교란 변수.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려는 원인, 즉 미디어랑 결과, 행동 말고요.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요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이 잘 사는지, 부모님 관계는 어떤지, 친구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요.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 이런 요인들이 which can influence both media choice and behavior. 미디어 선택과 행동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디어를 볼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준다는 거네요? 네.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특정 미디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고 또 그 환경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미디어 때문인지 환경 때문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와, 이러니까 미디어만의 순수한 효과를 딱 뽑아내기가 정말 어렵겠네요. 맞아요. 엘리아우 카츠 같은 미디어 학자들이 바로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온 겁니다. 연구 설계가 허술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문이 결론으로 갑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as media scholar Elihu Katz often emphasized in his critiques, 미디어 학자 엘리후 카츠가 그의 비평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the critical task is 중요한 과업은입니다. 네,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네요. 그렇죠. 앞에서 실컷 얘기한 그 어려움들, 특히 선택 편향 문제도 있었고 또 이 교란 변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내용이 와야겠죠. 맞습니다. 그 맥락을 잡고 선택지를 봐야 합니다. 자, 선택지 한번 볼까요? 중요한 과업이 뭔지? 1번입니다.
Definitely establishing a simple causal link between media and behavior. 미디어와 행동 사이의 단순한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립하는 것. 이건 지문 앞에서 매우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걸 해결해야 할 과업으로 제시했다기보다는 문제 상황 자체를 설명하는 데 가깝죠. 그러네요. 그럼 2번은요? To robustly accounting for the complex web of confounding variables. 복잡하게 얽힌 교란 변수들을 강력하게 설명하는, 처리하는 것. 아, 이거네요. Confounding variables, 교란 변수. 앞에서 계속 강조했던 핵심 문제잖아요. 이걸 robustly, 그러니까 제대로, 강력하게, 탄탄하게 accounting for, 설명하고 처리하는 것. 이게 바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라는 흐름에 딱 들어맞죠. 네, 저도 이게 아주 유력해 보입니다. 다른 것도 마저 보죠. 3번. 3. Clearly demonstrating how public opinion actually influences all media choice. 대중의 의견이 실제로 모든 미디어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건 방향이 반대죠. 미디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대중의견이 미디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니까요. 논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쵸. 4번은요? 4. Simply assuming that all aggressive individuals naturally prefer violent content. 모든 공격적인 개인이 자연스럽게 폭력적인 컨텐츠를 선호한다고 단순히 가정하는 것? 이건 아까 말한 선택 편향의 예시이지 연구자가 해야 할 과업이 아니죠. 우리로 피해야 할 잘못된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과업이 아니라 함정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5. Completely separating all research findings from the existing social realities. 모든 연구 결과를 기존 사회 현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것. 연구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할 위험이 있다는 뉘앙스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현실과 완전히 분리하는 게 과업이라고 하진 않았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렇군요. 결국 지문 전체에서 제기된 핵심 문제, 특히 그 교란 변수라는 방법론적 어려움을 제대로 다루는 것, 즉 robustly accounting for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맥락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지문은 미디어 연구를 할 때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복잡한 요인들, 특히 교란 변수를 얼마나 철저하게 고려해야 하는지 그걸 강조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인과관계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 특히 이런 교란 변수 같은 것들을 잘 통제하거나 고려하는 엄밀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런 교훈을 주는 지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문에 나왔던 좀 어려운 어휘 몇 개만 다시 짚어드릴게요. 네, 그게 좋겠네요. 첫 번째, perennial. 아까 나왔었죠? 이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다년생의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논쟁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fraught with. 기억나시죠? 몸으로 가득한. 주로 어려움이나 위험 같은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지문에서는 방법론적 난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했던 단어죠. confounding variables. 우리말로는 교란 변수. 연구하려는 주된 원인과 결과 외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환경, 친구관계 같은 것들이었죠. 네, 이 세 단어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